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업인용 고시부터 보겠습니다. 사업인용 고시는 말 그대로 알리는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알리는 행위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국토부 장관은 20조에 따른 사업인용을 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즉시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 관계시도지사에게 통지를 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이런 걸 해서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해야 된다. 관보라고 하는 거는 관에서 보내는 신문 같은 걸 말합니다. 그런 건데 제가 통지라는 게 나왔죠. 통지. 제가 통지를 왜 해야 된다 그랬죠? 통지라는 건 그냥 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통지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통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합니다. 통지. 사업 시행자에게 통지하고 사업 인정을 했음을 통지해요. 너에게 부여되는 수용권은 요만큼이다라고 통지를 해요. 통지를 하는 이유는 정보 전달의 의미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불만 있으면 이야기해라. 혹시 내가 놓친 거 있으면 말해라. 라는 의도에서 통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토지 소유자,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당신 소유의 땅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니까 만약에 당신 땅이 포함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미리 말해라. 지금 미리 말해라. 네 말이 맞으면 빼줄 테니까. 라는 의도에서 통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계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 거는 보통 이제 지역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가장 최상위 사람이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이 여기에 해당하고. 아무튼 그래서 통지를 하고 당신 그 지역에서 이미 통지하기 이전에 예전에 21조에서 협의를 하잖아요. 시도지사랑 협의를 하고 그 협의 이후에 사업 인정을 하게 되었을 때 알려줘요. 우리 예전에 협의한 거 기억나지? 그 협의한 거 바탕으로 이렇게 사업하려고 하는데 혹시 내가 놓친 게 있으면 아니면 그 사이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미리 말해라. 진행되고 나서 말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미리 말하면 참작할게 라는 의미에서 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관보에 고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관보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물론 찾아봅니다. 저도 이제 매일 이제 평가사로서 일할 때 루틴이 있어요. 우리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간밤에 우리 협회 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뉴스레터 같은 거 제공해 주거든요. 그런 건 좀 찾아보고, 우리는 국토부 관보 같은 거 들어가서 열어보고 보도자료 같은 거 나온 거 있는지, 그리고 국세청에서 보도자료 같은 거 나온 거 있는지 체크를 하는데 그거는 평가사니까 하는 거고요. 일반인들은 관보를 볼 일은 사실은 없죠. 아무튼 하지만 우리 법에서 관보에 고시를 하라고 해놨네요. 그렇고 됐습니다. 볼게요. 사업인용 고시가 있어야지. 이걸 아무튼 고시하여야 하고요. 특히 토지의 세목, 수용 사용할 토지의 세목 세세한 리스트를 관보에 고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빼먹고 고시를 하면 그 고시는 효력이 없어요. 보겠습니다. 사업인용 시 토지 세목 고시가 누락되었다면 사업인용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세목 고시를 관보에다가 세목을 고시하는 것은 일종의 절차란 말이죠. 근데 세목 고시가 누락되는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로서 사업인용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긴 한다. 다만 더 나아가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당연무효는 아니다. 라는 판례입니다. 도시계 공고시 세목 누락 사업인정을 함에 있어서 토지 세목 공시 누락, 딴 건 다 했는데 사업시행자의 성명, 명칭, 종류, 지역 다 했는데 하필 토지 세목만 고시를 안 했을 때 우리 판례는 그것만으로도 절차상 하자로서 독자적인 위법 사유가 된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하지만 중대 명백한, 특히 명백이 문제가 됩니다.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어서 무효로 볼 수는 없다. 그런 것이고, 요 밑에 판례는 이거 조금 유명한 거죠. 실시계획 변경인가. 이건 우리 법규에서 사실 문제가 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실무에서 요즘도 이게 좀 핫한 쟁점인가요? 제가 공부할 때는 이거 가지고 막 한참 특강을 하시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우리 법규에 나오긴 어려운데 한번 읽어만 보시고, 제가 이제 끊어가면서 읽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는 늦어도
고시된 이렇게 기간 내에 뭐 이렇게 네, 끊어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사업인정의 실효 가겠습니다. 실효라는 거는 효력을 상실했다거든요. 사업인정이 내려지면 이제 그 이후에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데 사업인정 고시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이거 뒤에 거부터 먼저 설명해야겠다. 우리 프로세스가요. 자, 사업인정 사인이라고 할게요. 협의를 합니다. 이때 협의는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랑 협의를 하는 거예요.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바탕으로 협의를 한번 시도를 하고 협의가 불성립되면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이라는 걸 합니다. 협의가 불성립되었을 때는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하지 않고 민기적거리고 있을 때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은 재결 신청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일단 이거는 괄호 칠게요. 재결 신청. 재결. 프로세스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사업인정 이후에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가 협의를 한다. 근데 협의가 불성립됐을 때 사업시행자가 곧바로 지체 없이 재결 신청을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현실에서는. 왜냐하면 사업시행자들은 사업을 빨리 진행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평택에서 도로부상 하는데 이런 적이 있었어요. 협의 기간을 일부러 딱 30일로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협의 끝나자마자 바로 재결 신청하려고 그 주무관님이 이미 자료를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어차피 협의 안 될 거 확실하니까. 그 사이트의 경우에는 사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막 그래가지고 어차피 협의 안 될 게 명확하니까 미리 준비하더라고요. 그게 현실에서 대부분이지만 우리 법에서는 재결 신청 청구라는 제도를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렸죠. 또 뒤에 나옵니다. 우리 30조, 28조 그렇게 나오는데 전체 프로세스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업인정 20조, 협의 26조, 재결 신청 청구는 30조, 재결 신청은 28조, 재결은 34조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지금 적으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대로 그냥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차피 법조문 제가 다 읽어드릴 거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지금 읽어드릴 거예요. 20조 우리 벌써 봤잖아요. 26조를 먼저 볼 거고 그 다음에 28조를 볼 거고 30조를 볼 거예요. 그 다음에 34조를 볼 겁니다. 아무튼 프로세스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23, 24조 이런 것들은 조금 이따가 볼게요. 먼저 26조 협의 등 절차의 준용. 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 통지 열람, 보상액 산정, 토지소유자 관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거쳐야 한다고 돼 있죠. 우리 16조랑은 답안이래. 법조문의 문구가 다르죠. 16조에서는 볼까요? 16조 뭐라고 돼 있더라?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그리고 성실한 협의도 필요할 때에는 우리 14조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죠. 필요할 때에는 조서 작성하고 필요할 때는 보상계획 열람 공고하고 필요할 때에는 협의하는데 성실하게 협의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법조문의 문구가 그랬는데 26조에서는 거쳐야 한다 라고 안 거치면 안 되는 것처럼 만들어놨죠. 그래서 우리 26조의 협의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물론 16조에 대해서도 아무도 부인하지 않지만 법조문만 봐도 26조 같은 경우에는 법조문만 봐도 너무나 명확하죠. 그럴 때 우리가 답안지에 쓰는 멘트가 있어요. 관련 법령의 문헌, 내용, 취지라는 건 입법 취지를 말합니다. 문헌, 내용, 취지, 법체계. 문헌, 문구 자체,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문구. 내용, 취지 이런 거는 더 설명 안 해도 아실 것 같고 법체계는 다른 법과의 우리 법 안에서 시스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법체계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우리 법 26조의 협의는 필수적인 절차이다. 네, 이런 식으로 약간 매크로 같이 어디다 갖다 붙여도 맞는 말이 되는 멘트가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관련 법령의 문헌 내용 취지 법체계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우리 법 26조의 협의는 필수적인 절차이다. 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똑같이 관련 법령의 문헌 내용 취지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취지 법체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아까 했던 이야기인데 사업 인정을 무효로 만드는 내용의 재결을 할 수는 없다. 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관련 법령의 문헌 내용 취지 법체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러이러하다. 어디다가 써도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종종 알려드릴 건데 불의타, 의도하지 않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그런 게 출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든지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약간의 비겁하다면 비겁하지만 실제로 판례가 쓰고 있는, 교수님들이 흔히들 쓰고 있는 그런 멘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항상 잘 모르겠을 때 종합 검토했을 때, 종합 고려하였을 때, 네, 제가 비겁하다고 했지만 사실 그런 걸 많이 알고 있는 게 실력이기도 하죠. 그런 걸 많이 알고 계실수록 합격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경우 14, 15, 16조 및 68조를 준용한다. 68조는 보상금 산정이랑 관련된 규정인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삼복수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14, 15, 16조가 준용된다. 그래서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해야 되고 뭐 성실하게 협의해야 되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조서도 작성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 이거 2항. 근데 원칙적으로 거쳐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인정 이전에 14에 이렇게 절차를 모두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그 이후에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조서 물건 조서에 토지 조서나 물건 조서에 내용의 변동이 없고, 그러니까 이미 협의도 거쳤는데 사업인정 이전에 협의도 거쳤는데 협의가 성립이 안 됐었고 내용에도 변동이 없고 그런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안 거쳐도 된다는 겁니다.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네, 상식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죠. 1항이 원칙이고 2항이 예외입니다. 원칙적으로 거쳐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할 필요는 없으니까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헌재에서 이런 헌법재판소로 이제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헌재는, 제가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는 공인사법 26조 2항은 생략 사유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공인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미 거쳤던 절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한 것. 그리고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협의 등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변동이 없으니까 생략한 거다.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별도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걸로 볼 수는 없다. 라고 우리 헌재에서 땅땅 때려줬죠. 결론을 내리셨고, 요거 사업인정 후 협의 취득의 법적 성질, 이거는 조금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답안지 문장을 먼저 볼게요. 판례는 사업인정 이전에 건축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편집하다가 실수했네. 죄송해요. 이거 제가 수정된 걸로 다시 업로드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지금 말로 설명을 드리고 제가 교재를 올릴 때는 수정된 걸로 올릴게요. 판례는 볼게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것이 협의에 의한 취득이고, 그리고 별도의 협의 성립이 확인이 없는 이상 그 취득 행위는 어디까지나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취득이다. 그리고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되고 재결로 인한 취득과 같이 원시취득으로는 볼 수 없다. 뭐 승계취득, 원시취득 어려운 이야기는 일단 빼고요. 협의취득은 어디까지나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취득이다. 설령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라 하더라도 우리 판례는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취득으로서 그때 협의는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인정 전 협의든 후 협의든 상관없이 우리 판례는 아무튼 협의로 인해서 취득한 경우는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학회 다수견에는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다 판례 결론대로 따라가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게 안전하니까. 반면에 이거는
단순한 학회의 다수견해가 아니라 통설이잖아요. 통설. 통설은 제가 다수견해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제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인정 이전의 협의랑은 다르게 사업인정 후 협의의 경우에는 협의 성립되지 않았을 때 곧바로 이제 재결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16조 협의 같은 경우에는 불성립 시 사업시행자가 아무런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26조의 협의가 불성립 시에는 재결 신청이라는 사업 시행자만이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은 가지지 못하는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라는 공권력을 사업 시행자가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토지 소유자는 싫다고 계속 반대한다 하더라도 착착착 절차가 진행돼요. 재결해서 그래 오케이 수용해라 라고 재결이 내려지면 불만이 있어도 토지 소유자는 불만이 있어도 강제로 뺏겨야 하고 불만이 있으면 소송을 하면 되지만 소송에서도 다툴 수 있는 건 금액의 문제뿐이지 결국 수용당한다는 사실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26조 협의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공권력 행사가 쭉 이어지면서 뭔가 이제 단순히 사경제 주체들 간의 계약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학계 다수견해고요. 논리적으로도 맞고요. 우리 판례는 물론 이제 다 이유가 있겠지만 현실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 판례는 예외 없이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고 있더라. 그렇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27조 토지 물건에 대한 조사권. 사업인정 고시가 된 이후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 법인 등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9조 아시죠? 타인토지 출입 측량조사. 근데 아무튼 사업인정 고시가 내려지고 나면 별도의 출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측량조사 할 수 있다. 네, 저도 이제 조사하러 가면서 별도로 허가 받고서 간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저는 실제로 현업에서 하는 거는 거의 다 사업인정 고시 이후에 협의를 하게 되거든요. 사업인정 전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평가받아서 하는 경우를 제가 아직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적은 제가 아직 업력이 아직 만 5년이 안 돼가지고 업력이 짧죠. 길지 않죠. 적어도 이제 5년 동안은 본 적은 없다. 아무튼 사업인정 고시가 된 이후에는 별도 허가 없이 측량조사 할 수 있어요. 다만 들어간다고 일시장소 같은 건 통지해야 되죠. 그래서 사업인정 고시가 된 이후에는 됐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자잘한 손실이죠. 측량조사함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야 되고 9조 567 준용한다. 567 한번 복습 한번 할까요? 5항은 기간입니다. 손실이 발생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실보상을 주장해야 되고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6항은 이러한 손실에 대해서 일단 재결 단계로 곧바로 넘어가지 말고 손실을 입은 자와 사업시행자 간에 협의를 해라. 근데 그 협의가 불성립되면 7항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게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9조 567항.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사업인정 이후에 협의를 하는데 28조에서 26조에 따른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예를 들어 이제 토지 소유자 중에 일부분이 외국에 사는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뭐 다양한 사유가 있겠죠.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든지 그래서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협의 요구가 생략될 때 그런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 고시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기억하세요. 사업인정 고시가 되고 나서부터 1년 이내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 말은 1년이 지나고 나면 재결을 신청할 수 없다가 되고요. 여기서 이어지는 게 아까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했던 이겁니다. 사업인정의 실효.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고시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 신청을 28조 1항에 따른 재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1년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1항에 따라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어떤 손실이 있냐면요. 일단 이건 이것도 자잘한 손실이니까 자잘한 손실의 보상에 대해서는 구조 5항에서 7항을 준용한다. 어떤 손실이 있냐면 여기 25조 토지 등의 보전에 보면 사업인정 고시가 된 이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해서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 변경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다. 토지에 대해서 형질 변경할 수 없다. 2항 보시면 사업인정 고시가 된 이후에는 건축물에 고시된 토지의 건축물의 건축행위들, 공작물 설치, 물건의 부가증치 이렇게 하려는 자는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경우에는 뭐 미리 사업시행자 의견을 드려야 되고 아무튼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을 위반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건축물을 원상복구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네, 다시 정리하면요. 자기 땅에서 개발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토지는 형질 변경할 수 없고 건물은 새로 짓거나 할 수 없고 기존 상태대로 고스란히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 내 땅을 내 마음대로 못 쓰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뭐 내가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막 자금 조달도 미리 담보대출도 신청해가지고 평가 수수료도 내고 오만 거 다 해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뭐 사전적인 절차가 있는데 그런 걸 다 받아놓고 준비 다 해놨는데 지네가 공익사업 하겠다고 사업인정 받고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나를 방해하고 내가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제 뭐 이자는 매달 나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정작 1년 지나고 나서 1년 지나도록 재결 신청을 안 했네. 그럼 사업인정은 효력을 상실해버리네. 그러면 나는 1년 동안 그냥 공친 거잖아요. 1년 날려버린 거잖아요. 그동안에 이자만 해도 얼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손실들을 보상해야 된다. 누가? 사업시행자가. 그런 거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28조 봤죠?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그때 재결 신청할 때 아래 이런 내용들을 다 갖춰가지고 재결을 신청해야 한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협의의 경위서. 협의 경위서 한번 제가 보여드렸죠. 협의 경위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 그래서 재결 신청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사업인정 고시가 된 이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토지 소유자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가 이 순서 설명드렸죠. 사업시행자는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재결 신청을 하지 않고 민기적되고 있을 때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은 재결 신청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 우리 기출에 한번 나왔었죠. 32회인가 나왔었죠. 재결 신청을 청구했는데 그냥 이제 뭉개고 재결 신청 청구를 하지 않고 뭉개고 있는 우리 법적인 표현으로 부작위하고 있는 그 부작위하고 있는 사업 시행자에게 어떠한 불복 수단을 쓸 수 있는가 검토해 보라라고 하는 기출 문제가 있었죠. 아무튼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재결 신청을 하는 행위는요. 처분이 아닙니다. 왜냐면 재결이 처분이잖아요. 처분을 내려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청하는 행위 자체는 처분이 아니죠. 제가 좀 헷갈리겠네. 재결 신청은 처분이 아니다. 재결은 처분이지만 재결의 신청은 처분이 아니고 처분을 해달라고 하는 신청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 신청 행위를 하지 않고 있을 때 토지 소유자 관계인이 그 신청 행위 좀 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해되셨죠? 그런 거고요. 근데 재결 신청은 사실행위거든요. 사실행위인데 뭔가 공권력 행사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거를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 판례는 공권력 행사를 해야 돼. 우리 법에서 보면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게 재결을 신청해야 한다. 재결을 신청할 의무를 규정해놨단 말이에요. 다시 재결 신청 청구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는 재결을 무조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의무가 있어요.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데 그 신청 행위를 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은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기만 할 수 있는, 우리 법에서 입법자들이 사업 시행자에게만 창구를 단일화시켜 놓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음을 무시하고 공권력 행사를 하지 않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의무 불이행 상태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부작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네, 최근 판례입니다. 최근 판례고 최근 기출에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여기 실지 않았지만 나중에 최근 판례 모음으로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이 판례 강의 마지막 강의는 최근 판례 모음의 최근 판례들을 모아서 설명하는 시간인데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출제 가능성은 없으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재결 신청을 할 걸 청구했는데 거부했다면 그때 거부는 거부 처분으로 보고, 거부시, 불이행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재결 신청 청구했는데 재결 신청을 안 하겠다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면 거부죠. 그때 거부는 거부 처분으로 볼 수 있고요. 재결 신청 청구했는데 묵묵부답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을 때 그때는 불이행으로 보고 부작위로 볼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망은 우리는 지연가산금이라고 하거든요. 60일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60일이 지나도록 더 뭉개고 있다가 재결을 신청했을 때 그때는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 이자 붙여가지고 보상금에 가산해서 지급한다. 지연가산금이라고 하고요. 현실에서 대부분 지연가산금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은 굉장히 다수란 말이죠. 근데 마치 이런 겁니다. 재결 신청을 하기 전에 사업 시행자가 개개인들이랑 전부 다 협의를 거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누구랑은 만나기 힘들어가지고 협의 기간 가득 채워가지고 협의가 아무튼 누구랑은 첫날에 만나서 바로 협의가 안 될 게 명백해질 수도 있고, 누구랑은 협의 기간을 가득 채워서 겨우겨우 만나가지고 협의가 불성립된 게 다 확정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날짜가 저마다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인데 아무튼 첫날에 바로 협의 성립이 안 돼가지고 재결 신청 청구를 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뒤늦게 이제 30일 거의 가득 채워가지고 협의 성립이 안 된 사람이 있었다. 아니 30일이 좀 지나서 며칠 더 지나서 협의 성립이 안 된 게 이제 명백해진 사람이 또 있었다. 이제 사람마다 저마다의 사정이 있어가지고 날짜는 다 다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며칠 더 기다려보자 라고 판단하는 게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좀 당연한 거 아닐까 싶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며칠 정도는 좀 지연시킵니다. 일부러. 혹시나 다른 이야기 할까봐 며칠 더 지연시키고, 그래서 지연가산금에 일부러 주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아닌 경우도 이제 칼같이 30일 지나면 바로 재결 신청해가지고 안 내는 분들도 있지만 지연가산금을 일부러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연가산금은 그런 거고요. 재결 신청 청구를 했는데 60일이 초과됐을 때 그때 지연가산금이 발생하고, 지연가산금은 이때 산정한 금액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기산하여 지급한다. 네, 그래서 지연가산금의 금액은 재결해서 공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연가산금의 금액을 다투고 싶다면 재결이 위법하다고 다투면서 보상금의 증액을 요구하면 되겠죠. 아무튼 그렇다. 지연가산금을 다툴 때는 보증소로 간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는 읽어보시면 재결 신청 청구와 관련해서 쭉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판례를 조금 보고 갈게요. 요거부터 보고 갈게요. 재결 신청 청구를 본 김에 요거 보고 가면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역시 재결 신청의 청구 대상이다. 무슨 말이냐면 판례는 토지 소유자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자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보상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채 아예 협의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 예를 들어 이제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자기는 이거는 영업손실보상 받아야 된다. 아니면 자기가 농업손실보상 받아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사업시행자가 아니라고, 보상 대상 아니라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협의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협의 테이블을 꾸리지 않는 이상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계속해서 협의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거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를 했어요. 우리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예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계속 부정하는 경우에도 그때도 협의가 불성립된 걸로 보고 재결 신청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례입니다. 읽어볼게요. 공익사법 30조 1항은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로 정하고 있을 뿐이지, 손실보상 대상에 대한 이견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는 등 그 사유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아는 점, 이 첫 번째 논 거죠. 그렇게 제한하고 있지 않고 위 조항이 30조 1항이죠. 토지 소유자 등에게 재결 신청 청구권을 부여한 취지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소용에 의하여 취득, 사용할 때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60일이라는 기간을 정해가지고 재결 신청 청구권을 부여를 해놨는데, 그거는 손실보상이랑 관련된 그런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해서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인데, 사업도 빨리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재산권도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 손실보상 대상에 대한 이견으로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결을 통해서 보상에 대해서 법률관계를 조속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결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런 점들을 종합하여 비추어 볼 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라는 법조문에 있는 멘트는 단순히 협의 절차를 거쳤으나 보상 금액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물론이고 당연히 포함하고 토지 소유자 등이 손실 대상의 보상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대상 내에서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를 제외한 채 협의를 하지 않아서 결국 성립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네, 위에 길게 나온 걸 그냥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협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토지 소유자 관계인이 재결 신청 청구를 하였으나, 예를 들어 협의 테이블 꾸리자마자 첫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보자마자 느낌 오잖아요. 그렇죠. 소개팅 같은 거 가면 첫날 바로 느낌 오죠. 협의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에서 협의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저는 제가 아직 경력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못 봤어요. 아무튼 재결 신청 청구를 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협의 기간을 연장한 경우, 그때도 60일이라는 기간을 카운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카운트는 협의가 불성립된 그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초의 협의 기간 만료일, 보통 30일이 되는 거죠. 최초의 협의 기간 만료일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때부터 60일을 기산하고 60일 넘으면 지연가산금 부여하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넘어가고요. 재결 신청 거부 또는 부작위에 대한 불복은 항고소송이다. 이거 여기 넣어놨네요. 제가 나중에 최근 판례 따로 모아서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항고소송이다. 우리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 토지 소유자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어. 죄송해요. 이거 제가 또 편집을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정리해서 드릴게요. 판례를 읽어보겠습니다. 공익사업법 28조 30조에 따르면 편입토지 보상, 지작물 보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만이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 관계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들이 그렇게 체계를,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의 재결 신청 청구에도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하지 않을 때 토지 소유자와 관계는 거부처분 취소 소송 또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재결 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거부, 부작위. 거부랑 불이행. 구체적인 사안에서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의 재결 신청 청구가 적법하여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할 의무가 있는지는 본안에서 사업시행자의 거부처분, 거부일 때는 거부처분, 부작위일 때는 불이행일 때는 부작위, 그게 적법한가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아무튼 그렇다. 뒤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사실 이거 그냥 저도 정리된 거 요거 그냥 그대로 갖다가 복붙하면 되는 건데 제가 편집을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때 기출 출제가 되고 나서 이제 몇몇 이제 평가사님들께서 예시답안 같은 거 올리면서 지금도 그런 기출 문제 교재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부처분 취소 소송 또는 부작위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라고 이제 해놨는데 그렇게 답안지를 작성을 하신 걸 제가 봤어요. 다른 분의 예시답안을. 근데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만약에 답안지를 예시답안을 쓴다면 일단 현재의 상태가 거부인지 부작위인지를 먼저 밝혀주고 그 다음에 거부라면 거부 처분에 대한 불복을 쓰고 부작위라면 부작위에 대한 불복을 쓰고 그렇게 연결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 싶어요. 나중에 제 예시답안으로 또 기출문제를 보시게 될 일이 있을 겁니다. 봐주세요. 아무튼 계속 가겠습니다. 재결 실효가 됐을 때 재결 실효는 또 뒤에 나오는데 재결이 있고 나서 재결은요. 수용 재결이라고 할게요. 수용 재결이 있으면 보통 한 2, 3개월의 텀을 두고 개시일 수용의 개시일이라고 합니다. 오픈하는 날짜, 수용 개시일이라는 날짜를 따로 정해놓고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공탁을 해야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까지 보상금 지급을 안 하거나 공탁을 안 한 경우에는 재결은 실효된다. 그게 재결 실효입니다. 재결이 실효되면 다시 재결 신청부터 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60일 이내에 재결 신청을 따로 하지 않으면 재결 지연가산금이 부여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법에서 말하는 보상금에는 지연가산금도 포함된다.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아까 앞에서 설명 안 드리는 것들 빨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설명 안 드렸던 게 사업의 폐지 변경입니다. 사업의 폐지 변경.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살펴봤고요. 사업하다 보면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뭐 이런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폐지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변경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사업인정 고시가 된 이후에 사업의 전부를 또는 일부를 폐지 변경함으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는 사업 시행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우리 더 이상 공사업 필요 없게 됐습니다. 라고 하고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 행기를 통지해야 된다. 통지는 당연히 불만 있으면 말해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뭐 시도지사는 뭐 권고에 고시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됐습니다. 됐고 아무튼 이러한 이제 사업의 폐지 변경에 대해서 고시가 되면 그 다음날 그날로부터 사업인정의 전부 또는 일부는 효력을 상실한다. 예를 들어 사업구역으로 뭐 10만 제곱미터를 잡아놓고 하다 보니까 한 4만 제곱미터만 편입을 해도 충분히 목적했던 바가 달성이 될 것 같을 때 그럴 때 사업인정의 일부를 폐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이제 사업인정을 받을 당시에는 사업을 할 이유가 있었는데 착착착 진행하던 도중에 공익사업을 굳이 계속 나아갈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몇 년 후에 강대한 쓰나미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가지고 미리 몇 년 전에 아직까지는 뭐 쓰나미 증상이 없지만 미리 시설물을 설치하는 그런 걸 공익사업을 진행하려고 사업인정도 받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는 쓰나미가 올 확률이 없습니다라고 입증이 명백히 밝혀져 버렸다면 더 이상 공익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사업인정의 전부를 폐지하는 경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인데 택지개발 사업을 시작할 때 당시에는 기획을 할 때 당시에는 주택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주택 공급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막 난리여서 택지 공급을 막 부랴부랴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몇 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미분양이 속출하고 더 이상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게 되는 그렇게 됐을 때는 굳이 택지를 안 그래도 택지가 남아돌고 주택이 남아도는데 굳이 택지를 개발할 필요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전부가 폐지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거고요. 사업 시행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 변경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이 있겠죠. 아까 전에 우리 사업인정 실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인정 폐지 변경으로 인해서 역시 마찬가지 동일한 논리로 뭐 이제 이자가 더 나간다든지 그런 손실이 있겠죠. 그런 거는 보상해야 되고 그때 9조 567항이 준용된다. 기간, 협의, 재결. 그리고 사업 폐지 등으로 인한 손실을 입게 된 자는 재결 절차를 무조건 거쳐야 되고요. 그 이후에 83조, 85조에 따라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죠. 판례는 공익사업법이 협의, 재결, 쟁송 절차를 규정한 순서대로 규정해놨단 말이에요. 협의 무조건 먼저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재결 거치고 재결 거쳤는데도 불만 있으면 소송해라. 이런 식으로 쟁송은 소송이랑 행정심판을 포함해서 쟁송이라고 합니다. 그런 절차를 단계적으로 규정한 입법 취지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니네들끼리 자율적으로 협의하고 가급적이면 소송하지 말고 행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래도 안 될 때 사법부의 힘을 빌려라. 왜냐면 쟁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가급적이면 협의 재결을 먼저 하도록 해놓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손실 입은 자는 재결 절차를 거친 이후 재결의 불복 시에 비로소 공익사법 규정에 따라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공익사법 규정이라고 하면 재결에 대한 불복으로서 83조, 85조 이의신청 행정소송입니다. 이러한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거 앞에서 한번 봤던 판례죠. 똑같은 판례는 아니지만 비슷한 논리를 봤었죠. 그런 거고 24조 2 이건 사업의 완료라는 규정이고 최근에 신설됐습니다. 2021년에 헌재가 환매권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새로운 판결은 아니고 결정이 나왔어요. 헌재 결정이 나왔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 법 91조거든요. 환매권이 91조가 개정이 되면서 그거랑 이제 문구를 이제 대꾸를 맞추기 위해서 새롭게 들어온 법입니다. 22년도에 새롭게 들어왔을 거예요. 이거는 환매권 볼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거고. 25조 토지 등의 보전 의무. 이거는 답안지 문장만 빨리 한번 볼게요. 판례는 사업인정 이전에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 하더라도 근데 착공하려고 폼 잡고 건축허가 받아놓고 나머지 사업이 인부도 구하고 뭐 인테리어 업자도 다 구해놓고 막 다 뭐 공사업자도 구해놓고 그런 경우인데 착공만 안 하고 있을 때 그런 경우에 그 착공하기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가 된 경우에는 우리 법에서 25조 2항에서 정한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그런 걸 따로 받아야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25조 2항에 따른 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어요. 맞는 말이죠. 우리 법조문에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법조문을 잘 보세요. 사업인정 고시가 된 이후에 고시된 토지에다 건축물의 건축 이런 걸 하려는 자는 시장건설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항을 위반하여 설령 기존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근데 기존의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새로운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행위를 한 자는 해당 물건을 원상회복해야 되고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우리 입법자들이 명확하게 규정을 해놨단 말이죠. 그렇다면 입법자의 의도는 설령 건축허가를 미리 사전에 받은 경우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사업인정 고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만 가지고 판단을 할 것이지 기존의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거는 밑에 판례나 한번 끊어가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조 받고 26조 받고 27조 받고 8조 29조 협의 성립의 확인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